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금 꺾여있는 우리 증시 상황 속에서 좀 더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다 싶으신 이 신호들,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포착해 주시죠. 미국 시장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고요.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나면 심지어 FOMC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당일날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고 있고 결국 결과가 나왔을 땐 당일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다음날 소위 말해서 시간차를 두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현충일 때도 그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그때 연휴 때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냈다가 그 다음날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지난 주말에 세게 나왔죠.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제 소폭 하락 햇살을 나타냈다가 이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 거죠. 야, 이거 고용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인식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구매자들의 지표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경기를 꺾어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목표는 현재 지금 고용과 인플레이션 중에 일단은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거론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을 더 과거로 돌아다 보면 올 초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가 되느냐.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었는데 이 실업 상태가 어떻게 개선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좀 뒀었죠.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유가라든지 곡물가가 급등해버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터진 이후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이 과도하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꺾어 내리겠다라는 게 연준의 지금까지의 기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혼을 낼 때 그 혼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혼을 내는데 죄송한 사람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굉장히 혼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그 화가 돋궈지는 그런 행동이죠. 이것을 지금 현재 연준과 실물 경제 사이를 대응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은 일단 경기가 꺾여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올리다가는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안 돼. 우리는 경기를 꺾어야 돼. 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나온 CPI 같은 경우 일단은 약간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은 그 9라는 숫자에서 이제 7까지 CPI가 꺾였기 때문에 얘네가 내가 혼을 내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쪽에서 고용보고서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다. 이게 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많은 자동차 업계와 2차 전지 업계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의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편에 이것은 또 미국의 고용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펼칠 것인가 상황이 참 복잡 미묘해졌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기 상황은 지금 이제 나름대로 더욱 견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흥국 쪽에서 문제지 미국만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IRA법에 따라서 미국의 결국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욱더 탄탄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탄소를 줄여가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탄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미국의 내년도에 건설 경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미루어짐작이 갑니다. 최근에 우리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들의 주가가 견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내년도 건설 경기라든가 물론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를 대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지금 미국이 상당히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다라면
현재 지금 12월 달에 이제 다음 주죠. 미국의 그 금리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내년 초까지 50bp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장 지금 이제 월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이죠.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좀 스테디하게 한 25bp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한번 안 올린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라고 봤었던 상황에서 현재 지금 50bp까지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도에 대한 선멸 금리를 발표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놀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준은 자신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미국의 소위 말해서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돈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이래서 지금 어찌됐든 채권 시장이 3.5까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죠. 이게 과연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파인지 아니면 소비 둔화의 영향인지 이것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도식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라든지 성장주들이 수혜라기보다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조정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발 뉴스가 굉장히 크죠. 회사 측에서 부인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20%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셧다운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더 이상 중국에서 성장을 하겠느냐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가 안 팔린다라는 것보다는 성장이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현재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맞물리면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슬라의 독주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 내년도에 지금까지 밝혀진 전 세계 전기차 신차가 156종이 나오는 것으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156종의 신차 라인업이 전 세계에 쏟아집니다. 그 속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새로운 모델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델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진 않죠. 지금 우리나라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 상황들을 결코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다 기술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어떤 트리거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1위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걸 과연 수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좀 봐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이 좋게 나와서 오히려 이것이 부메랑이 돼 금리 인상 기조를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최근의 시장의 조정 원인으로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장 오늘 괜찮을지 이미 먼저 좀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500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우리가 이제 2,500선을 뚫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주수 다 모든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공매도를 치거나 숏을 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 그냥 평범한 개인 투자들은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다 바라고 투자를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500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시도를 못 해봤어요. 2번 부딪혔는데 살짝 들이치고 말았어요. 제 표현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2,500을 찍고 2번 내려왔는데 보통 한 2,600이라든지 2,550까지 정도 한 2, 3일 머무르면서 시도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죠.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500을 강하게 뚫으려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환율 같은 경우 1,300원 밑으로 지금 약간 깨지면서 1,270원, 60원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정도로 환율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지금 1,200원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이익이 나는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지금 높지는 않은 거죠.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1,200원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당장은 1,300원에서 1,27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환을 가지고 이익도 손해도 아니고 참 어정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1,400원대에서는 주식을 살 만했죠. 1,300원이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환율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소위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그러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은 잘 없죠. 오로지 리오프닝과 관련된 중국에 기댄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시세 분출이 좀 있었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중국이 당장 문을 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시위 때문에 문을 연다? 공산당이 시위 때문에 문을 여는 과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냉정히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탱크를 동원했던 중국입니다. 물론 뭐 과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민주화된 나라에서도 이 시위 때문에 정부가 손을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만약에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해서 소비가 확 늘어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중국 화장품 시장이 4% 성장했습니다. 소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체 화장품 시장이 4%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냈어요. 전체적인 중국에서 화장품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리오프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팔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분들을 무비자로 여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저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노팩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전성 이런 것도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여행을 확 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국민적인 저 같은 경우도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것도 쉽지는 않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여행을 가는 입장에서 중국이 될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일단 기대감이 한꺼풀 꺾일 가능성도 오늘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 경기 전망으로 이제 시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주말에 미국에 이제 11월 CPI가 나오고 다음 주 초에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주식시장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은 성장주들에 대한 하락폭도 걱정해야 되는 입장. 여기에 이제 테슬라발 뉴스, 뭐 그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추가 하락 이런 부분들까지 엮이게 된다라면 오늘 매매는 지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현금을 잘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기회는 또 옵니다. 불현듯 기회는 오기 때문에 이럴 때 현금을 소진하지 마시고 지수 움직임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일부 종목을 좀 정리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실성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소위 물려있고 이익이 난 분들은 뭐 생각하기 편하죠. 이익이 나신 분들은 현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불려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라는 저는 그 질문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2,400을 다소 깰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이지 지난 9월과 같이 공매도가 창궐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겠다라는 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오히려 보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래도 9월 달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1900까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파느냐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거고 지금도 저는 역설적으로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또 리스크도 있죠. 갑자기 지수가 불현듯 휘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금을 갖고 있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좀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리밸런싱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리밸런싱은 하락장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상승이 보일 때 지금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는 걸 쫓아 사야지 지금 현금을 놔뒀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범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닌 거네요. 그럼 시장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현금 들고 계신 분들도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그대로 들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도 좀 팔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